정통 한학자가 다시 쓰는 재미있는 삼국지 5번째 시간,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날 청주 태수 공경이 황건적이 청주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위급하기가 풍전등화와 같으니 구원병을 보내달라는 파발을 보내왔다. 유원이 현덕을 불러 의논하니 제가 가서 구원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유원은 즉시 추정에게 명하여 현덕과 관우 장비와 함께 5천 군사를 데리고 달려가서 청주성을 구원하게 했다. 황건적의 군대가 원군이 당도하는 것을 보고 먼저 지쳐 나왔다. 적병은 수도 많았지만 대군이 기세를 타고 지쳐 나오는 것을 맞받아 나가는 것은 흡사 둑 터진 홍수를 범해 나가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을 현덕은 잘 알고 있었다. 현덕은 적의 호강한 기세를 범하지 않고 30리를 물러나서 영체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두 아우를 불러 적의 기세가 강대하니 기이한 책략을 내야만 이길 수 있겠다며 함께 지세를 살피러 나갔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마치 병의 목처럼 오목한 곳이 나오고 그곳을 벗어나자 병의 몸체처럼 제법 넓은 분지가 나왔다. 양 옆은 높은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이튿날 관우에게 1천의 병력을 나누어 주며 산의 좌측에 매복하게 하고 장비에게도 1천을 나누어 주며 우측에 매복하게 했다. 현덕과 추정은 군을 이끌고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나가다가 짐짓패한 채하며 어제 보아둔 분지 쪽으로 도망쳐갔다. 조아라 쫓아나온 적의 중군이 병목을 반쯤 지날 무렵에 관우와 장비가 협곡의 바위를 굴려 막아 적군을 양분시켜서 앞뒤가 서로 돕지 못하게 했다. 또한 일제히 징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적의 기세를 꺾었다. 동시에 산 양쪽에서 화살을 비우듯이 쏘아대기 시작했다. 당황한 적당들의 전열이 흩어지고 우왕좌왕 달아나기 시작했다. 돌아서서 반격하던 현덕은 일부러 길을 조금 열어주어 적이 달아날 수 있도록 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돌아서서 고양이에게 덤비는 법이다. 살아나갈 길을 본 적병들은 길을 쓰고 달아났다. 겁을 먹고 달아나는 군대는 이미 군대가 아니라 사냥꾼에게 쫓기는 토끼와 다름이 없었다. 성중에서도 태수 공경이 민병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움을 거들었다. 현덕이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외치자 달아나던 적병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다. 무수히 많은 포로와 무기를 노획했다. 관우와 장비는 적당의 장수인 듯 보이는 자들만 찾아다니며 여지없이 베어버렸다. 관우가 한번 청룡도를 휘두르고 장비가 창을 한번 내지를 때마다 어김없이 적장의 목이 날아갔다. 뒷날의 시인들이 이날의 일을 이렇게 찬양했다. 운수를 헤아리고 산가지를 돌려 신묘한 책략으로 전공을 세웠다네. 성난 범 같은 두 사람도 도리어 한 마리 용 앞에선 공손히 전공을 바치는구나. 처음 출진하자 바로 위대한 전공을 세웠으니 천하삼분 정죽지계가 응당 외롭고 공공한 이때부터 있었겠구나. 청주태수 공경이 현덕 등을 성으로 들여 잔치를 베풀고 크게 군사들을 위로했다. 추정이 유주로 돌아가려 할 때에 현덕이 말했다. 요새 들으니 중랑장 노식 선생이 광종 땅에서 홍건적의 수장인 장갑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옛적에 노식 선생님에게 수학한 적이 있는지라 가서 그분을 돕고자 합니다. 그리해서 추정은 유주로 돌아가고 현덕은 관우 장비 두 아우와 함께 본래 있던 부대 500인을 이끌고 광종으로 달려갔다. 현덕이 노식의 영체 앞에 이르러 이름을 대고 위병으로 하여금 노식에게 알리게 했다. 노식이 반갑게 맞이했다. 군막 안으로 들어가 노식을 뵙고 제자의 예를 올린 뒤에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씀드리고 선생님을 찾아온 뜻을 밝히니 노식이 크게 기뻐하며 관우와 장비도 안으로 들게 했다.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의 보통 아닌 풍채를 보고 노식이 더욱 든든해했다. 자기 장막의 앞체에 머물게 하며 명을 따르게 했다. 이때 황건적은 15만 명이었고 노식의 관군은 5만 명이었는데 적의 수가 워낙 많은지라 쉽사리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에 노식이 현덕에게 말했다. 장각의 동생 장량과 장모는 지금 영천에 있으면서 황보숭 주전과 대치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당분간 적과 대치하면서 주력군을 붙잡아 둘 것이다. 너는 데리고 온 몬대 500에다가 내가 다시 관군 1,000명을 너에게 배속시켜 줄 테니 너는 나보다 앞서 영천으로 가서
저가 간의 정보를 탐문해가며 함께 적당을 토벌하고 체포하도록 하자. 현덕이 명을 받고 물러가서 별이 뜬 밤중에 영천으로 달려갔다. 이때 영천에서는 황보숭 등이 적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적당들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장사로 물러가서 초야에 결진하고 있었다. 황보숭이 주전과 상의하여 화공을 가하자고 했다.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각자 풀다발을 준비하고 몰래 매복하게 했다. 그날 밤에 호련히 큰 바람이 일었다. 밤 이경이 지나서 일제히 불을 놓고 황보숭과 주전이 공격을 개시했다. 쉴 새 없이 현덕과 첩보를 교환하고 있던 노식도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함께 공격을 퍼부었다. 광종에는 아마도 병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위병을 세워서 속이고 왔을 것이다. 적의 영체에서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적의 군대는 놀라고 경황이 없어 기병들은 말에 안장을 얹을 틈도 없었고 보고는 미처 갑옷을 입을 사이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 날도 관우와 장비의 활약은 대단했다. 신들린 듯이 휘두르는 한 자루의 검과 창, 적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로 몸이 흠씬 젖은 두 사람은 타고 있는 군막의 불빛에 비춰져서 흡사지옥에서 찾아온 붉은 악귀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장현과 장보가 패잔병을 이끌고 도주로를 찾아 달아났다. 이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마가 앞에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이내 가운데로 길이 열리며 한 장수가 앞으로 등장했다. 누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다음 회를 기대하시라.